예, 안녕하세요. 저 평택에서 황금향 재배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제가 요청받았던 자료는 그 기존에 하던 작목을 아열대 과수로 변경하게 된 이유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기 요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례는 이렇게 지금 될 거고요. 제가 그 아열대 작목 선정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황금향을 재배하게 되면서 생긴 시행착오,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어떤 그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황금향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평택에서 부모님께서 호접란 이 서양란을 한 35년 정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농수산대 화이과를 졸업했고요. 2010년도에 그거를 이제 가업을 물려받아서 저도 2015년까지 황금향을 5년 동안 이제 제가 맡아서 운영하면서 했었는데, 여기 제가 여기 써드린 대로 첫 번째로 저희 이 호접란 같은 경우는 기존 시설에 이제 난방 시설도 마찬가지고 이제 냉방 시설, 그리고 난방 시설 두 개가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여름에는 꽃을 피우려면은 이제 18도를 한낮에 18도에서 25도를 맞춰줘야 되고요. 겨울에는 이제 키우는 작목은 겨울에는 25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약 난방비로만 냉난방비로만 거의 한 800에서 1000만 원씩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가 2015년쯤에 이제 이 저희 호접란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하고 굉장히 연관이 커요. 가격이 이제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꽃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2015년도쯤에 이제 여러 가지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국제사회라든지 이제 뭐 대한민국 이 경제 상황이 안 좋게 조금 변하면서 냉난방비랑 이제 운영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됐고요. 이제 두 번째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씀드린데요.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말씀드렸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그걸 고민하다가 황금향이라는 작목하고 애플망고 작목을 저희가 제가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황금향 같은 경우는 이제 아열대 작목으로 제주도, 그리고 제가 2015년도에 왔을 때 경남, 전남이 남부지방, 해안지방에서는 무거운 재배가 되시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더 생육이 빨라졌을 거예요. 아까 조정건 저기 연구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생육 온도가 점점 대한민국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냥 무과금을 하셨었는데 지금 아마 개화시기가 더 땡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금향 같은 경우는 생육 적정 온도는 16도, 그리고 생육 정지 온도가 12도로 기존에 시설이 있으신 분들은 큰 가온 없이 난방 없이 재배가 가능한 작목이고요. 이게 장점으로는 그 3년생을 식재해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5년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영하로 떨어져도 영하 3도까지는 냉해가 없어요. 뿌리가 얼질 않고, 이제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점이 이거는 열대 작목이다 보니까 최저 온도가 10도, 7도에서 10도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 친구가 영광에서 망고야라고 애플망고 농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 동기인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기를, 그 친구하고도 이제 많이 황금향하고 애플망고를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13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육이 정지하고 냉해를 입어서 그 다음 연도에 과일이 안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난방비, 냉난방비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어서 황금향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우스 특구가 조금 얕아요. 3m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 있던 것도
습고도 얕고 이제 폭은 7m인데 세 줄을 심었어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맨 처음에 이 정도 해도 되겠지 하고. 근데 황금향 같은 경우가 이제 생육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뭐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요. 한 2배 이상은 더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미식이 된 상황이고요. 습고가 얕다 보니까 온도가 한낮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돼서 지금 좀 시설에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이렇게 다녀봤는데 황금향 그 연구회 회장님하고도 전화를 많이 드리고 하는데, 거기는 5.5m 하우스로 습고 4m 정도, 4m에서 4m 50 정도 잡아주시고 3m 두 줄을 딱 심으세요. 3m 두 줄 심으셔가지고 단벌 없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2m씩 세 줄을 심으셔가지고 나중에 가운데 줄을 뽑아버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수확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수확량을 좀 채우기 위해서 한 3년까지는 심어놓고 3년까지는 세 줄로 가시다가 가운데 줄을 다 뽑으시고 그때부터는 정식 간격으로 수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제주도를 안 갔었습니다. 안 가고 자체적으로 한번 이거를 시작을 한 거라서 7m에 2.4m 폭으로 세 줄을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밀림 상태로 된 상태고, 맨 처음에 심었을 때 이제 바둑판 형식으로 심었으면 하나 걸로 하나씩 간벌이 가능한데, 지금은 엇갈리게 처음부터 엇갈리게 심어 버려가지고 지금 간벌이 안 되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저희 농장은 제가 전지 전정을 이용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그 황금향 여기 오성담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농장에 갔을 때 그분도 2.5m에 세 줄을 심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 폭이 나무 폭이 한 3m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은 한 2.5m 정도로 하셔가지고 타이트하게 입간 간격을 짧게 짧게 기르시면서 좀 나무가 이제 크지도 않은데 수확량은 일반적인 나무하고 같이 달리게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재배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나무를 단벌을 못하는 대신 나무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재배한 지가 지금 2년 차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나무는 타이트해지지만 수량은 지금하고 현 상황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공간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나무한테 더 이제 햇빛이라든지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져서 아마 생육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황금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화성으로 꽃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이파리에서 꽃이 2개 정도만 와줘야 되는데 지금 한 거의 한 50개씩 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꽃을 다 따줘야 됩니다. 이 가지에서 1개, 2개 정도 남겨놓고 다 따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걸 다 내려두면 1차 비대기 때 1차 낙가가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럼 거의 여기서 한 70%만 떨어져 줘야 될 게 90%까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애는 수확량이 많이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전지 전정을 전년도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가지고 꽃이 저렇게 오지만 이렇게 단상 유협화로 해가지고 가지 하나가 쭉 나와가지고 꽃 하나씩 달리는 이런 방법이 전지전정에서 이번에 제가 하다 보니까 전지전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직화도 저렇게 처음 사진처럼 직화도 다닥다닥 많이 오느냐, 아니면 가지에 하나씩 굳이 적화를 안 해줘도 되는 정도로 이제 달리게 하느냐는 저희가 수확하고 나서 겨울철 관리를 하면서 전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전지전정 하면은 걸리는 가지 잘라버리고 이제 뭐 조금 도장지도 내비두고 했었는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야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한 지가 제가 2017년도에 무농약 인증을
2017년도에 제가 무농약 인증을 신청을 했고요. 2018년도에 인증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로는 유기농업 전환이 1년 차고 이제 올해 11월이면 2년 차로 이제 유기농업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 유기농업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맨 처음에는 평택시 관내에서 그 수석 재배 상품으로 이 황금향을 재배를 목표로 잡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소매로 거의 다 판매를 했었는데 소매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요즘 점점 이제 명절 선물들을 많이 안 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매출을 운영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학교 급식, 경기도 친환경 급식이라는 또 창구를 알게 돼서 저희가 이제 유기농업으로 전환 중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판매에 대한 거는 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농약을 하다 보니까 무농약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벌레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이 옵니다. 초창기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유기농업 자재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약효가 잘 듣지만 처음에는 응애벌레, 뭐 깍지벌레, 진딧물 이런 게 약을 치면은 그래도 한 50%는 감소를 해줘야 되는데 감소가 안 돼요. 30% 정도밖에. 그러면은 약을 치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칠 때쯤 가보면 그때는 나무 전체로 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직접 다 따주고 뭐 마요네즈를 이용해 가지고도 한번 코팅도 해보고 기계 유제도 써보고 했었는데 힘들었고 지금은 이제 약재가 많이 발전이 돼서 그 진딧물 응애 요 정도는 이제 신경도 안 씁니다. 요 정도는 이제 그냥 은행나무 이파리 끓여가지고 한 번 이렇게 뿌려주면 얘네들은 그 다음날 되면 다 없어져요. 응애나 총채벌레, 뭐 진딧물들 한 두 번 정도 주면 총채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방제해 주시면 좋고요. 천적도 이용하는데 솔직히 저는 천적은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서 쓰고 있고 가장 문제가 무농약을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어떤 과수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깍지벌레. 요거 한 번 오면은 농사 망한다고 요거 때문에 과수해서 무농약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평택에도 배농과 유기농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사과도 많이 계신데 지금 이거 깍지 같은 경우는 이 깍지벌레는 이제 저기 무화과 깍지벌레라고 요것도 굉장히 잡기가 어려워요. 요것도 어려운데 아마 배사가 그쪽에는 이세리아 깍지벌레 하얀 색깔 깍지벌레가 끼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벌레가 겉부분에 갑옷처럼 좀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일반 친환경 제재나 일반 약재로 일반 농약 자재로도 죽지가 않습니다. 제가 호접란 할 때 그 수프라사이드 지금은 이제 생산이 안 되는 약재지만 지금도 생산되는지 모르겠네요. 수프라사이드가 굉장히 고독성이었었어요. 그 원액에다 제가 담가봤습니다. 얘가 죽나 안 죽나. 근데 3일이 지나도 거기서 살아있더라고요. 지금 깍지벌레가 굉장히 이제 좀 무서운 벌레인데 이 깍지벌레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깍지가 처음부터 많지 않았고 해가 가면 갈수록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6월 달에 발병이 돼서 7월 달에 피크치를 찍는 벌레입니다.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발생 빈도가 많아져요. 이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 게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나.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약재를 이용한 방제법이 있고요. 직접 손으로 다 문질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문질르는데 이게 나무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인건비적인 소모적인 일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무농약 유기농업을 하다 보니 고생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방제 방법으로는 지금 다른 농가들한테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유기농업 자재 중에 성분이 다른 자재들로 만든 약재들이 있어요. 근데 같은 성분으로 두 번 이상 이렇게 약재가 들어가게 되면 벌레의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약재 치면은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치고 다른 성분이 다른 약재로 번갈아서 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5가지 다른 약재를 다 준비를 해두고 한 번 칠 때마다 3에서 5일 간격으로 5개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약 한 달 정도 걸려요. 최대 보면 한 달 정도를 계속 약만 치는 거예요. 그냥 방제를 친환경 제제약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깍지벌레가 약 한 80%까지 이제 비율이 줄어듭니다. 20%는 거기서는 이제 그냥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만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 방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벌레하고 아열대 이 벌레들을 조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약재를 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릴 때 6월 달쯤 되면 저희가 2차 비대기라서 과일이 약 한 탁구공 사이즈만큼 돼요. 근데 그때는 온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약이 빨리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약흔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약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약재 자체가 장목하고 안 맞는 약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황금향, 감귤류에는 맞는 약재인데 엽채류에는 또 안 맞는 약재가 있고, 또 이제 박가류에 안 맞는 약재가 있고, 그래서 주변에 한번 이게 사용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여쭤보고서 상의를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농장에 소량 살포해서 한 이틀 정도 지켜보시는 게 문제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방제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뭐 엽채류 같은 경우는 3개월 내외로 수확이 끝나겠지만 과수류들은 1년 농사예요. 그래서 과수류를 하시게 되면 한번 소량으로 하시고 이제 전면 살포로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과수 같은 경우 약재 피해로 인해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생산량이 거의 30%도 안 나옵니다. 이 나무류들이 그나마 황금향이나 이제 감귤류들은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이제 배나무,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1년을 건너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 농장이 아까 말씀드린 밀림이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게 재밌는 게 황금향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색이 있는 게. 과거에 8월 말복 지나면 저희가 색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색이 든다는 게 야간 온도가 영상 18도로 내려가줘야 그때부터 색이 이렇게 노랗게 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9월 중순 다 돼서나 색이 들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지금 벌써부터 더운데 이게 언제쯤 색이 들지 한번 그때 한 9월쯤 가서 야간 온도가 몇 도까지 18도까지 언제 떨어지나 작년하고 이제 올해하고 체크를 한번 계속 해보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9월 초중순 돼야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색이 듣는 게 이제 맛의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소비자들이 황금향이 여름철에도 나올 수 있어요. 여름철에도 지금 평택에서는 기존에 저희랑 같이 호접란을 하시다가 냉난방 시설 그대로 살리시고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여름철에 냉방기를 돌립니다. 18도로. 그래서 9월달, 8, 9월에 판매를 하세요. 근데 그때 나오는 거는 색이 노랗지가 않습니다. 파래요. 근데 맛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색이 안 들었다고 맛이 안 든 게 아니라, 이제 소비자한테 저희가 판매를 할 때 그래도 당귤은 주황색이라는 그 관념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뭐 판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냥 미관상 조금 보기가 안 좋죠. 이게 근데 이게 점점 늦어지면 한 10월 달에 만약에 색이 들기 시작한다고 해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황금향 자체가 원 생산이 제주도에서 3월 달에 자연계약을 시켜가지고 11월에 판매를 끝냅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그 자연 개화로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판매 끝나게 만드는 게 11월인데 색이 늦게 들어버리면 그만큼
숙성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맛에 대해서는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게 12월로 넘어가리 1월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황금향이 끝나고 이제 천혜향이 나오고 레드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혜향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라봉이 나와버리는데 이 모든 사이클이 다 깨져버립니다. 황금향 팔고서 그 다음에 레드향 팔고 천혜향을 팔아야 되는데 황금향하고 레드향하고 겹쳐버리게 되면 황금향이 레드향 맛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황금향이라는 품종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죠. 농가들이 돈 되는 작목을 하지 돈 안 되는 작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새로운 또 작목이 한 작목이 없어지면 또 새로운 작목을 강귤연구소에서 아마 개발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에 황금향 하시던 분들은 이제 다른 작목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강귤류는 대목을 이용합니다. 탱자라는 대목을 이용해요. 밑에 부분은 밑에 지상고 한 10cm 정도는 탱자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접목을 시켜가지고 황금향 가지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키우는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가지를 잘라가지고 레드향 갖다 붙이면 그 다음에 레드향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2년, 3년 뒤에는 그 가지가 죽어요. 그 가지를 접목을 정확하게 해주려면 황금향하고 탱자하고 접목시킨 부분을 거기서 조금 더 밑에 탱자 부분을 잘라서 거기서 접목을 해서 다시 키워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약 5년 정도 걸립니다. 5년 동안은 농가는 수입이 없어져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과거에 한라봉하고 이런 천혜향, 레드향 이런 작목을 하시던 분들이 애플망고로 넘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작목 변환을 해버리면 그만큼 시간을 허비를 하게 되는데 차라리 다른 작목 접목된 3년생을 갖다 심어 놓으면 그 다음이나 다음 해부터는 수확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주도도 고소득 작물로 해서 지금 애플망고라든지 바나나로 많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한라봉을 대부분 하셨던 선배님들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수익이 몇 년 동안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많이 돌아갔고요. 지금 평택에도 바나나 농가가 한 농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도 열대로 가는구나. 그리고 황금향 같은 경우가 시설이 다격보온 커튼 한 겹만 있으면 다격보온 커튼 두 겹, 그리고 측고가 5.5m 하우스에 측고 5.5m 하우스에 비닐 이중 시설에 다격보온 커튼 두 겹만 있으면 겨울철 난방 안 해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측고가 3m라서 겨울철에 그 온도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4시만 넘어가면 바로 그냥 20도, 한낮에 하수 받아보면 20도 이상으로 잡아줄 수가 있는데 4시 딱 넘어가는 순간 5도, 3도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 하우스 측고가 얕기 때문에 공기에 저항성이 없어요. 그럼 평택 같은 경우 지금 아마 5.5m의 다격보온 커튼 두 겹이면 겨울철에 무가온으로 아열대 과수는 재배가 가능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다격보온 커튼 두 겹이 있는데 영하 10도까지는 저희 난방기 안 돌립니다. 외부 온도 영하 10도까지는 내부 온도가 1도에서 2도 잡혀요. 그것만 해도. 그리고 환풍기를 전체를 돌려주면 그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온도는 영하까지 내려갔다고 해도 식물이 냉해를 입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그 아열대 작목이라든지 신소득 작목을 하실 때 시설은 5.5m 이상 이렇게 좀 권장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다 수확한 거를 저희는 10월부터 경기도 친환경 급식에 계약을 해가지고 10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출하를 하게 되는데 아마 저희 이게 잘 맞는 게 학생들이 12월 말쯤 되면 다 방학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끝내기 위해 가지고 저희는 그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혹시 그 황금향이라든지 아열대 작목을 하실 분들이 계시면 판로는 얼마든지 있다. 판로는 얼마든지 있고
지금 황금향이 1년에 학교에서 쓰는 양이 약 한 32톤 정도, 34톤. 근데 저희 농장에서 나오는 양이 지금 10톤이고요. 여주의 선배님 농장에서 나오는 게 20톤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모자라요. 그리고 점점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물량이 떨어지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제주도로 연락을 합니다. 황금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새로 이제 뭐 기농이라든지 새로운 작목 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굳이 어렵게 발품 팔면서 마케팅하고 소비자 상대로 홍보하고 그렇게 굳이 그 시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앞으로 저희 오성황금향이 나가야 될 방법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장목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감귤연구소에서 육종한 하레 감귤이라고 요 감귤 품종을 저희가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서 지금 요 사진 왼쪽 끝쪽을 보면 여기 지금 높은 게 요게 다 탱자나무예요. 탱자나무 플라스틱류를 제가 4년 전에 2,000주 정도를 구해가지고 심어놨고요. 여기다 지금 전목이 다 들어갈 겁니다. 이제 하레로.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레몬이라고 또 레몬이 신품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레몬 모주를 지금 받아서 그거 같은 경우는 약 한 3년 정도 더 기를 거예요. 길러서 모주를 이용해가지고 황금향을 전체를 한 동씩 전환을 지금 해볼까. 평택 같은 경우는 미군 부대가 굉장히 크게 있어서 레몬 수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있고, 지금 황금향이 이제 레드향 같은 경우는 열과가 굉장히 심해서 뭐 많이 터지는 농가들은 50에서 70%까지 터진다고 하고요. 황금향은 그나마 열과가 조금 적은데 저희 농장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 가지고 직접 황금향 수제 식초 그리고 수제 청 그리고 잼 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저기 식품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판을 지금 못 하고 있고, 농가다 보니까 이 인증을 받으려면 시설비라든지 그런 해썹 인증도 받아야 되고 투자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돼서 일단 이 부분은 지금 만들어만 놓고 생산은 그냥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판매 안 하고 있고, 지금 이 만드는 방법은 저희가 알려드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저희 농가에 오시면 갖고 가시는 것 같고, 저 열과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해 드셔라. 이렇게는 이제 레시피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제 농장 아열대 과수를 하게 되면서 지금 생겼던 일하고 앞으로 저희 오성황금향이 나가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